글자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 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 스님께서 이런 큰 행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손수 교수님 여기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1회 봉천사 국사당 8영웅 제향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봉천사 국사당 8영웅 제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재단에 모셔져 있다시피 곤영가야국 김고로 대왕, 삼국통일의 김유신 대장군님, 그 다음에 후백제 시조 견원 대왕님, 다음에 고구려국 태조 왕건 대왕님, 그다음에 고구려 때 고려 때 몽골군을 격퇴시킨 홍지 대장군님, 그다음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홍건적을 정멸시킨 김덕배 대장군님, 그다음 왜군 토벌에 앞장서신 정기용 대장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조국 부흥에 앞장서서 일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님, 이렇게 8영웅님의 제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습니다. 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따라서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사 국사당에 모셔지신 8영웅 김고로 대왕님, 김유신 대장군님, 후백제 견원 대왕님, 왕건 대왕님, 몽골을 격퇴하신 홍지 대장군님, 정기용 대장군님, 그다음에 김덕배 대장군님, 박정희 전 대통령님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내빈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그 팔영웅 제향식의 추모에 대해 추모를 위해서 이제 예방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혹시 내가 왜 너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순서를 적다가 보니까 적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암사 대구 구암사의 상타 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백산 도인이신데요. 오늘 이름 지으셨다고 그러십니다. 융융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금수산 광명사 광명 스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주에 소원사라고 있는데 해언 스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하동에 흥복사에 계신 수연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사랑 이매림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편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무위정사의 우양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량사의 무공지운 스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 보선사의 보광 보우 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동 용문사의 우암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정토사 호국 성병장님이신 성천 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천 보문사 보광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암사의 애심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의 봉천사의 법조 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덕배 장군님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이창건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호계면 노인회 김덕배 장군님 기념사업회 분회장님이신 황도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경 강원도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이신 이창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국불교신문사 여태종 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북향토사연구회 부회장님이신 이정농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 국학연구회 이사장님이신 김영우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서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경시 호계면장님이신 김영길 면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경 문학회장 김종훈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미사회 공동대표이신 이완영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공자유연합 대표 신호성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석재 이노천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소개 못 드린 분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내빈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은 추모사 진행 순서입니다. 추모사는 호국 성병장이신 엉천 스님께서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키가 작았어. 추모사 호국 성병장 엉천입니다. 저는 10여 년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서 국가의 위기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새로운 발전의 깃털로 삼고 나가야 할 시기에 국가 조정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부침해온 우리나라 역사가 또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선진조국을 달성하고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봉천사 주지 지정스님께서 역대 문경에서 활약한 호국영웅 8인을 기리는 국사당을 짓고 제향을 올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영웅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인데 이분들이 문경 땅에서 활약한 것도 새삼 알게 된 사실입니다. 특히 김고로, 홍지선사 등은 역사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로 국가 운명을 판가름한 위인이라는 사실도 봉천사 국사당 제양을 통해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김고로 같은 경우는 상주, 문경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원초적인 곤영 가야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음도 놀라운 일이며 지정스님께서 10여 년간 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불교 신문에 연재되는 기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지선사는 고려시대 대몽고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상주 백화산 전투를 진두지휘한 인물인데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성병장이었습니다. 서산 사명대사를 앞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고려의 스님이었습니다. 그 외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 고려태조 왕건, 후백제 시조 견인, 홍건적토벌, 김덕배, 왜군토벌, 정기룡, 조국부엉, 박정희 대통령까지 정말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거나 빛낸 인물입니다. 이들을 기리고 추모할 때 대한민국은 결코 외적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가 맺혀 있는 봉천사 국사당은 이 나라와 결의 앞날을 인도할 중요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 모두 가정이 화목하고 저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기 4358년 9월 12일 호국성병장 응천합장. 네, 그 성병 대장님이신 응천 스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국학연구회 이사장님이신 김영우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1회 봉천사 국사당 팔영웅 추모제를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각 사찰에서 스님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사당은 8세기 문경의 8, 9세기 인물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성인 즉 영웅 8분을 모셨습니다. 모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고로, 함창, 곤영가야국 시조를 비롯하여 무열왕 김준추와 함께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신 김유신 장군님, 고려국 태조왕건님, 구백제를 건국한 견훤님, 몽고 침입 당시 몽고 장군 자랄타이를 사살한 홍지 선사님,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을 물리치신 정몽주 선생의 스승이신 김덕배 장군님,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을 물리치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육지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정기룡 장군님, 새마을운동, 경부 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과 기간산업 육성 등 부국 강병과 선진조국의 초석을 확립한 박정희 대통령님 등 8분의 영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밉니다. 작년에 국사당을 짓고 올해 첫 번째로 2025년 을사년 7월 갑자삭 초 21일 갑신일에 국사당에 제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봉천사 주지이신 지정스님과 신도님들께서 삶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제수를 공경스럽게 차려 밝게 드리오니 가상히 여기시고 허망하시옵소서. 울방산 봉천사는 지정스님께서 예천 장안사 주지에서 봉천사로 옮겨오시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주의환경 조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 문경 월방산 봉천사 개미치 축제는 올해 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7포기로 시작한 개미치가 10여년 만에 온 산을 물들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개미치 축제로 인해서 봉천사는 전국적으로 그 유명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미치 축제가 봉천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천년의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계시는 지정스님께서는 국사당 건립, 두꺼비바위, 곰바위, 범바위, 미인송, 부부송, 성열성 등 소나무와 바위까지 이름표를 붙여 천년의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정스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월방산을 경주와 남산의 비경가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800여 개의 바위 등을 발굴하여 이것을 이어주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이시여 지정스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력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스님의 열정이 문경의 역사를 창조하고 월방산, 너럭바위 봉천사가 미륵 세계를 꿈꾸는 도량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국사당이 문경 시민들의 애국의 교육의 장소로 널리 홍보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사당에 모신 영웅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럼 없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시대의 영웅들께서는 개인의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세웠습니다. 나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시대의 영웅들은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겼습니다. 호국 영령이시여 당신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견제하신 필사적생 견이 수명의 숭고한 우국충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영의 논리로 서로 내 편으로 이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라옵니다. 늘 문경의 안위와 행복, 봉천사의 앞날을 밝게 비추는 태양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회 국사당 재향을 맞이하여 상가 머리 숙여 감사드리옵니다. 험향하시옵소서. 2025년 9월 10일 국학연구회 이사장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욱 이사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불교신문사의 전 편집국장이신 여태동 국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행사에 왔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상당히 가을 청명한 기분이 좀 돕니다. 예. 네, 오늘 무더운 더위를 떨쳐내고 청명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문경 봉천사에서 제5회 개미치 축제와 제1회 국사당 제례를 봉행하는 자리에 축사를 겸한 추도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봉천사는 우리 주지 스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토굴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곳 봉천사 주지로 부임하신 스님은 도량을 몰라보게 아주 상전벽해로 만드셨습니다. 봉천사뿐만 아니라 스님은 옛 고년가야의 흔적이 가득한 월방산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키셨습니다.
스님은 봉천사에 부임하시면서 무성한 잡초를 감당할 수 없어 개미치 7포기를 심은 게 야생화 명소도량으로 그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얻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봉천사에 오면 스님께서는 장갑을 끼고 낫을 들고 이 넓은 들판에 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또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상주, 문경, 함창 지역에 번성했던 곤영가야의 역사를 찾아내시는데 세미나와 결의대회를 여러 차례 하시며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천사에 오셔서 아름답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개미치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 많은 꽃을 가꾸셨을 스님의 땀방울을 생각합니다. 개미치 축제장을 구경하시면서 한 사람의 원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가를 생각해 주시고 이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스님께서 올해도 1,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너른 들판에 꽃을 가꾸어 주신 주지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스님께서는 개미치 축제와 더불어서 이 문경 지역에 활약한 호국 영웅 8인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해 국사당이라 명명하시고 오늘 그 첫 번째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함창 곤영가야의 시조인 김고로왕, 김유신 장군, 태조왕건, 견원왕, 홍지선사, 김득배 장군, 정유령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이들을 추모하고 마음을 내어 기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의 선조들이자 우리나라의 영웅이십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꽃축제도 즐기시고 선조들의 우국충정도 기리시고 잃어버린 곤영가야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오늘 동참하신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추도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신문사 전 편집국장이신 여태동 국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박열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서원님께서 나오셔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경시 마성면에 소재한 항일 독립운동가 박열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1회 호계 봉천사 국사당 제양식과 5번째 맞이하는 봉천사 개미치 꽃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원경 각지에서 오신 우리 고성 대덕 스님을 비롯해서 문경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호계 봉천사는 지정 스님 부임 이후에 일치월장 정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봉천사 주지 스님께서는 소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에도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스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크게 3가지를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것을 잠시 소개드린다면 첫 번째는 처음 오셔서 호계 월방산 너럭바위를 내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사진 작가들에게 일출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진 작가들이 내륙 지방에서 지금 또 365일 동안 많은 사진 작가들이 이 봉천사를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호계 봉천사의 넓은 산야를 잡초와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 돌아가신 유상우 선생님의 그 배려로 7폭이 개미치
꽃을 심어서 지금은 4,000여 평에 가까운 가을의 첫 번째 맞이하는 전국 제1의 꽃축제로 발전시켰다는 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지스님께서 크게 또 칭송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제1의 국사당 호국 8인 영웅에 대한 그 제양을 지내는 것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호계 봉천사의 지역 명소화 작업과 호국 영웅을 기리기 위한 이 작업을 해주신 우리 지정 봉천사 스님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국사당 제약은 우리 함창 고영가야의 건국을 이룬 김수로 왕부터 우리 조국 근대화의 발자취를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오직 새마을 운동과 함께 주창한 박정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문경구와 상주에 인연을 가진 8분의 호국 영웅 8인을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사당이 아니라 이 8분의 문경 상주와 인연을 맺은 이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나라 사랑, 대한민국 나라 사랑 정신은 물론이고 문경과 상주 발전에 큰 에너지로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불교신문의 논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다보고 내일을 비추어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국사당 제8 호국 영령들에 대한 정신을 길에 새겨서 문경과 상주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에너지로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깊어가는 또 가을의 길목에서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지친 심신을 좀 달래고 또 다가오는 가을의 정치를 만끽하면서 이 천년고찰 호계 봉천사에서 가을의 정치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축하 및 추모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봉천사 하면은 우리 크게 들어서 화이팅이라고 힘차게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 봉천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서원 이사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추모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순서가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덕배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이창근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8영웅 추모에 대한 3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려 난계 김덕배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이창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축하해서 말씀을 잘 하셨겠지만 이 봉천사는 사실은 제가 이곳에 있었지만은 봉천사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정 스님이라는 어느 스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는 나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 불모지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빛나는 이런 명소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는 데에서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영가야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건 뭐 일을 해보면 알지만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뒤에 홍건적 김덕배라고 오늘 이 국사당의 8영웅에 모시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문경 지역에서 김덕배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김덕배 장군을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 김덕배 장군이 홍건적 난의 홍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홍건적이라기보다는 중국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이끄는 원나라에 대항한 반란군 20만여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것이 중국의 명나라를 이룩한 그런 역사적인 때의 우리는 홍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홍건 반란 군사입니다. 그게 그 군사가 느닷없이 원나라하고의 전쟁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당시에는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개경이 함락되고 고려 말에 그 당시에 왕이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홍건군의 20만 대군에 쫓겨서 전국을 떠돌아서 다니면서 여기 문경 주월산 산중에 그 추운데 떨고 숨어 다녔던 그러한 역사적인 참 수모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20만 대군을 목숨을 바쳐서 척결한 구국의 영웅이 바로 김덕배 장군입니다. 그걸 늦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덕배 장군이 지금까지 이 문경 지역이 과거에는 상주 목에 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려사라든지 모든 역사에 상주 인물 김덕배 이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덕배가 13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인데 지금 2000년대니까 700년 딱 700년인데 700년이 지나도록 문경에서는 정작 김덕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주 사람이 전혀 아니고 문경시 점촌읍 흥덕깃골이라는 데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자라고 바로 여기 문경 깃골 사람이더라고. 이게 700년 만에 제가 역사 조사하는 바람에 이 김덕배 장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정스님이 함께 연구하면서 김덕배에 대해서 알려지게 돼서 오늘 중요한 국사당이라는 곳에 8영웅을 모시는 데에 함께 모셔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김덕배 장군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 알려지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덕배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니까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홍건적을 무찌른 김덕배 장군을 추모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천사 주지스님이십니다. 봉천사 주지스님이신 지정스님은 봉암사 조실이시면서 조계종 종정을 하신 역임하신 서암스님의 상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대중 속의 부처님으로 들어가서 이 신라시대 때 원효처럼 또 조선시대 말
그 경어선사처럼 이렇게 학문과 현실 속에서 이 사부대중하고 어울리시는 분이시면서 그다음에 우리 고대 역사인 고령가야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것을 빼내서 이 대중 앞에 보여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고령가야 선양의 회장직까지 연임하고 계십니다. 이 월방산에 계신 서암 스님의 상자이신 지정 스님을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봉천사 주지 지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나치게 많이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묻혀 있는 원래 있는 그 보물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청소를 한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 소나무가 500살입니다. 500살인데 돌 위에 돌을 가르고 50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속리산의 정의품송처럼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까지 이 월방산에 묻혀서 그 누구도 모르던 그러나 그 가치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암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또 대나무도 자르고 그 병암정 주변도 이제 시청 도움으로 정비를 하고 나니까 이 소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병암정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정자 문화의 이 백미를 말하자면은 담양에 있는 소생원이라고 하지 마서도 저는 이 병암정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자 문화의 정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뒤에 큰 바위 앞에 500년 된 소나무를 정원수로 삼고 저 밑으로 보면은 만경청파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그죠? 180도로 100리 이상이 보이는 곳이 전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전라도 그 담양의 소시원 같은 경우는 평야의 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산수를 곁들고 앞에 낙동강이 보이고 뒤에는 나지막하지만서도 신령스러운 영산인 월방산을 배경 삼아서 이렇게 500년 수령의 소나무를 앞세우고 이런 정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 아는 만큼 본다고 이 정자와 소나무와 바위와 저 오르는 일출과 이 소나무 전체의 조화를 볼 때 이것은 정말로 값어치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정자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정록 향토 경상북도 부회장님 같은 이런 어른들이 우리의 문화를 살리시고 또 이 창건 어른 같은 회장 같으신 분이 또 우리의 묻혀진 짓밟힌 역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멀리서 또 보원에서 찾아오신 김교정 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응천 스님, 또 상타 스님, 또 우양 스님 멀리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봉천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있기까지 참 우리 조상님들의 그 피땀 흘린 그런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고 또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이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염원하면서 단지 우리는 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할을 같이 하자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봉천사 국사당 8영웅을 모신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난제에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하고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일깨워서 이 대한민국을 그 자리에 다시 우뚝 서게 하고 이 8영웅이 지켜냈던 그런 역사를 더 번창시키자는 의미에서 추모제 국사당이 모셔졌고 추모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문경시 문화재위원이시면서 강원도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이신 이창식 님께서 봉천사 국사당 8영웅 재향식과 그다음에 제5회 이 개미치 축제의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사보다는요, 제가 처음으로 이 봉천사 인문 특강을 3분만 하겠습니다. 스님들 괜찮으시죠? 예. 이런 경우를 인문 땅 설법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이 8영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한 분씩 이 자리에 불러내어서 이야기 잘하고 소리 잘하는 분을 통해서 추모하는 스토리텔링 땅설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유산, 영산제라든가 수륙제, 또 탑돌이 이런 경우를 국가문화재 지정, 지방문화재 지정, 또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런 데 관여해 왔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봉천사에 탁 와보고 여기는 봉황이 용화선을 타고 해인, 저 아까 우리 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 창에 해인이죠. 불교로 얘기하면은 이 날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벌이 사벌주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고대 업치 우리 첫 번째로 여기에 모셨던 사벌주, 그죠? 사벌국.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낙동강,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말하자면 강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의 중심, 여기 사벌주를 터전으로 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마련한 곳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봉천사 자리는 고대로 얘기하면은 소도. 그 당시부터 여기는 성지로. 그래서 오늘날 제일 위에 이 산신각이 있는데 저는 그 고대 천재를 지냈던 곳이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대부터 소도 의례도 지내고 심신을 수련하고 아마 화랑도들도 여기 와서 수련하고 결기를 다졌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근거가 성혈, 고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적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이 벽암정 같은 경우는 대단한 유적입니다. 이게 유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미를 상징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소나무, 그 다음에 이 배롱나무 같이 있고 샘이 양쪽에 있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 예전에 있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국의 소나무 중에서 아마 최고가 이 지금 우리 봉천사에 있는 이 소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정의품 소나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공감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저 이름을 어떻게 불러줄까 그래서 저한테 마치 계시하듯이 그래서 호국송, 호암송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이 소나무의 이 소나무 한 그루 가지고도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재, 소나무 분재가 최고인데 분재도 이만한 소나무 분재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의미, 가치 부여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를 저식으로 얘기하면 가치 창조인데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주변에는 성렬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바위 유적, 그다음에 여기에 흙을 걷어냈을 때 난 암 얘기하는데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하신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원 사업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이고 그런데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국가 정원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이 와 있는 이 가까이에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자원이 상생되어 있는 곳을 보고 싶다.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정원 하는데 오늘날 현대판 디자인 정원이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과 마음의 숨결이 잘 녹아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원을 설계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와보고 이 봉천사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호국 국가 최고 정원 명품 정원 만들기를 오늘부터, 오늘 여기 시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도지사님도 오셨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도 오셨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감동을 담아가지고 봉천사 개미치 아리랑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부대중과 우리 대덕스님들 같이 잘 미래에 공감해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낭송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사 개미치 아리랑 이창식. 난상에 번개쳐 배롱나무 붉게 봉황벽에 천둥쳐 소나무 넘넘하게 천둥과 벼락을 동시에 데려온 개미치 절순마다 울려 보라색으로 합창한다. 전멸의 순간마다 별빛이다. 지상에 뛰어내린 연인들도 개미치 꽃이다. 몸을 소신하여 절정을 넘기는 꽃별 경계를 넘나들며 용화선에 오른다. 천둥과 벼락 만발하는 하원에는 사랑의 오케스트라 법률이 울린다. 네, 그 봉천사 개미치 아리랑 호국송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창식 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헌화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빈 소개해준 순서대로 앞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국화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가셔서 헌화하시는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국사당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네,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국화가 몇 송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네, 봉천사 국사당 8영웅은 곤영가야 대왕이신 태조입니다. 김구로 대왕님,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을 이룩하신 김유신 대장군님, 그 다음에 후백제 시조이신 견원 대왕님, 그 다음에 고구려 고려 태조이신 왕건 대왕님, 몽골군을 격퇴하신 홍지 대장군님, 그다음에 외국을 토벌하신 정기용 대장군님,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와 부흥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그런 국사당입니다. 그 분양을 마치고 저 앞에 있는 국사당에 가서 모두 분양을 할 테니까 그 분양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국사당에 가서 합장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래 다시 점심 공양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치 밭을 한번 도는데 한 1시간쯤 걸립니다. 미로길도 있고 이제까지 제가 9년 동안 개미치를 가꾸면서 가장 잘 되었습니다. 그 병도 많이 와서 농약도 여러 번 쳤고 또 금년에는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계속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한 5일 뒤쯤 되면 아주 화사하게 필 것이고 오늘은 마당에서부터 해갖고 쭉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그 화분을 개미치 화분을 2,500개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수창포 꽃 그 화분을 한 5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개미치가 심은 것이 한 5,000평 되는데 전체 면적은 한 10,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헌화가 거의 종료돼 갑니다. 헌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셔서 국사당으로 이동하셔서
국사당 8영웅에 대한 분향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들께서 일어서셔서 국사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헌화하신 이제 분들께서도 다시 국사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스님 이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 둘,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들 멋지십니다.
잘 찍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선생님, 사진 한 번 내려오세요. 찍었나 왜 이랬나? 그래. 찍었어. 동영상으로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있지 않아? 다쳤나? 공장하러 가십시오. 아줌마 여기 앉아 계셔요. 연이 이런 먹는 거 좋아해. 연이 이런 데를 좋아해. 아니 연인 잘 알아 이리 확 쳐다보는데. 나도 알긴 알아. 아바이 그랬더라고. 예? 아바이 그랬더라고. 뭐라? 뭐라? 이거 한다고? 공짜로 오늘 밥 먹는 거. 아바이도 왔는지도 몰라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핸드폰 드릴게요. 문경 봉천사에서 보내드린 국사당 제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개미치 축제를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부해 주십시오.